안녕하십니까? 홍매도 TV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일단 하락은 멈췄는데, 음, 반등은 미약합니다. 역시 뭐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약한 게 한국 증시. 물론 우리보다 좀 더 약한 게 홍콩 HG 지수인데요. 오늘은 또 홍콩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제 남은 건 한국만 남았습니다. 음, 자, 홍콩도 거의 다 죽어갔는데, 오늘은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300조가 넘는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공사국가니까 가능한 거고, 뭐, 370조면, 우리나라 따지면 부양책이 얼마 정도 쓰는 걸까요? 중국이 우리나라 10배라고 치면, 한 37조 원, 뭐 40조 원 정도, 시장에 부양책을 쓴 건데, 그 정도 가지고 근본적으로, 지수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다. 어, 체질이 바뀌어야지 임시 땜빵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뉴스 외에도 중국은 뭐 히토류 규제한다고, 또 이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 다시 옥죄는 중국. 그래갖고 이제 한국도 좀 비상이 걸렸죠. 국산화 자립 기반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좀 잊혀질만 하면 뭐 히토류 규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대책을 세워야죠. 언제까지 중국발 이런 뉴스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맨날 이런 거 뉴스 나오면 뭐 유니온 뭐 이런 거 올라가는데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진짜 테마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회성입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와서 일단 오늘의 의미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크리 매수를 해줬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 멈췄다. 끈질기게 팔아오던 어제부터 좀 멈췄었죠. 어제부터 현물을 멈췄었고요. 멈췄다는 거에 의의를 두겠다. 그래서 뭐 일단 하락이 멈추면 고꾸라지다가 하락이 멈추면 뭐 V자 반등은 안 하더라도 옆으로 아래로 더 쉬었다가 내려갈 확률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위로 방향을 느리지만 턴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그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물론 종목별로 좀 희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반도체가 잘 가니까 점검할 것도 없고, 2차 전지가 너무 못 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빠졌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실적 우려죠.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우려에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 다른 2차 전지 수제에 비해서. 어,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자, 4분기에 지금 적자가 예상되더라고요. 이건 뉴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반영이 된 거니까요. 한 49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네요, 보니까. 4분기에. 그래도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분기니까, 흑자겠죠. 근데 실제, 이거 발표의 기술이에요. 실제 숨어 있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얼마까지 반영시키느냐, 그 회계의 기술입니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얘네가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요. 자, 연간으로 보면 그래도 2천억 이렇게 추정인데, 이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4분기가 적자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실적 이슈는 이제 끝난 거니까. 오늘은 다른 데는 다 반등을 줬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만 못했어요. 에코프로도, 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얘는 이제 적정가를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주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자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평가해서 얘를 평가한다는 거. 이게 지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가 23조잖아요. 시가총액이.
얘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느냐? 23조짜리를 얼마 갖고 있느냐? 다른 거 뺄게요.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뭐 반 가지고 있다고 치면 12조잖아요. 12조. 그럼 12조면 다른 지주사 같으면 12조에서 또 반토막 내서 6조만 평가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2차 던지니까 좀 한 후하게 쳐줘서 12조 중에 10조만 쳐주고 나머지 이제 자회사 같이 해가지고 자기 사업 해갖고 13조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3조 5천억. 야, 한때 50조 넘었는데 너무 싸진 거 아니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다 카카오, 이런 과정 다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 LG화학, 이런 과정 다 겪었어요. LG화학도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을 품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7조가 아니고 지금 100조잖아요. 100조가 돼야죠. 근데 그게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 27조로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에코프로도 그런 시각에서 보시란 얘기예요. 얘만 특별 대우해주는 시기는 지났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그룹주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이건 좀 샀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오늘 또 샀겠죠. 보나마나. 그래서 제일 빨리 돌아설 게 포스코그룹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오늘 오늘 또 외국인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오늘 또 샀죠. 외국인 연속으로 포스코그룹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차전지 다 샀어요. 근데 얘네가 빠진 것이 얘도 샀는데 빠졌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 얘 같은 경우는 뭣도 나오지? 손절 물약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외국인은 샀네 바닥에서. 개인들 투매가 좀 나왔네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견디다 견디다 속절없이 빠지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고 던진 것 같다. 자, LNF 얘도 거래소 이전 호재는 다 이제 갔고요. 이제 자체 평가를 받는 거죠. 실적 발표 끝났고 시가총액 6조. 6조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규모에 비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수급이 제일 안 좋은 게 배터리예요. 오늘 또 얘네는 한번 봐야 돼. 진짜 오늘 또 안 좋아. 배터리주는 역시 안 좋아 아직도. 그쵸? 네. 자, 배터리주만 조금 더 수급이 좀 더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진짜 안 좋네 배터리주가.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순매도 1등이에요. 1등. 1등. 그러니까 순매도 1등. 순매수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죠. 특히 외국인 순매도 1등이다. 다만 LG 화학은 기관이 좀 사고 있어. 그래서 조금 버티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받아주고.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왔네, 배터리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좀 살펴봤고, 뉴스 좀 살펴보고 마칩시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게 은행주가 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벚꽃배당, 이런 거, 진짜 일회성이죠. 그죠? 예, 이런 거 일회성이죠. 5% 급등했어요. 신한지주하고 이런 거. 이런 거 뭐 따라갈 사람 없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은행주 5% 오른 거, 배당, 받으면 뭐 할 건데, 배당락인데. 예, 의미 없고. 자, 배당 제도가 바뀐 건 알잖아요. 작년 연말에 배당락이 없었어요. 왜? 배당을 먼저 공시를 하고 배당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배당 좋을 거 없다. 배당락.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뉴스도 좀 나왔네요. 여기. 테슬라, 지등 미국 기업 실적 시즌. 이게 이제 변수죠. 또 테슬라가 연일 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빠졌죠? 네, 어제도 1.3% 빠졌어요. 어, 자, 그래서 계속 테슬라만 못 간다는 얘기는
어, 이 테슬라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리라고는 이미 가격 인하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공장 안 돌리고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너무 쇼크만 아니라면, 테슬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하고 인도 증시가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인도가 글로벌 시총 4위네요? 아유, 많이 올라왔네. 1등 미국. 압도적이죠. 2등. 2등이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2등이 일본. 일본이 중국을 앞질렀어요, 최근에. 3등이 누굴까요? 3등이 중국이겠죠. 그럼 4등이 누구예요? 네, 인도. 와, 글로벌 시총 4위가 됐네요. 자, 인도는 어차피 뭐, 신흥국 중에서는 성장하는 국가니까. 자, 홍콩은 반토막도 더 났죠. 중국의 부양책을 쓰면서 오늘 3% 올랐지만, 저는 이거 하루나 이틀 가면 끝이라고 봐요. 홍콩이 왜 빠지냐?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중국이란, 그, 체제, 그것 때문에 자금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증시. 부럽습니다. 34년 만에 최고치. 1990년. 역대 최고치인데 3만 8, 여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뚫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뚫은 거냐? 절대 아닙니다. 반사이기예요. 홍콩의 H지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국도 지정학적 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이게 다 일본으로 다 몰렸다는 얘기예요. 일본하고 아까 인도. 그래서 일본은 더 갈 수 있다. 좀 부럽지만 어쩔 수 없다. 어, 뭐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제일 수혜를 보는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막 핵실험하면 겉으로는 막 비난 성명해도 일본이 속으로 웃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면에서. 한국이나 이쪽은, 정말 막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증시가 출렁이지만 일본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아시아에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위협 또 트럼프. 이런 뉴스도 나와요. 트럼프 테마주가 뜨면 한국에는 안 좋은 거다. 한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왜? 저도 트럼프를 좋아했는데 왜 안 되냐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좋아하면 안 돼요. 바이든이 설사 좀 정치를 잘 못하지만 이 동맹 우선주의. 왜냐하면 한국은 동맹이 절실해요. 이런 바이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은. 왜?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안정적이에요, 한국은. 제가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 되면 나토하고 미국의 방위조약 균열이 올 수도 있고요. 한미 방위조약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예전 집권할 때도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요구했어요. 5조 원. 우리나라 지금 2조 원도 안 내고 있거든요. 진짜 멋모르는 사람들은 막 미군이 뭐 대단한 한국 가서 혜택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미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 미국, 뭐 반미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보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나라 같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1조 몇천억 내고 안전보장을 보장받는다니까 얼마 싸게 지금 먹히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가 5조 요구한다, 만약에. 이거 안 주고 못 베긴다고. 왜? 예전에는 좀 버틸 수도 있었어. 그래. 그냥 우리 스스로 지킬게. 이제 이게 안 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가 방어하려면 반드시 핵을 가진, 우리가 핵을 갖거나 자체적으로 핵을 가진 미국 동맹이 필요해요.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욕해도 좋아요.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예. 미국 동맹이 없으면 한국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뉴스.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생긴 건 아니네, 보니까. 그 전부터 생겼지만, 이 의무 휴업제도,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자, 저도 이제는 뭐 이마트, 롯데 쇼핑을 안 가지만, 예전엔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주말에 갔을 때 그 문장개 있을 때 사람 허탈함. 그렇다고 제가 재래시장 갈 것도 아닌데, 정말로 포퓰리즘이 다 시장주의적인 거예요. 빨리 없애야 돼, 이런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 근데 주말 의무휴업 폐지한다고 해서 이마트가 실적이 오를까요? 네, 틀렸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매출은 사양산업이에요. 롯데쇼핑 오를 일만 남았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뉴스를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 보고, 아, 이마트 투자해야지. 주가도 싸네. 아이고, 가격도 한 3분의 1 토막 났네. 롯데쇼핑 너무 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끝난 주식은 보는 거 아닙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어. 예, 오프라인은 끝났습니다. 온라인. 지금 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니 테무에서 그냥, 쿠팡도 위험한데, 어? 이마트 롯데쇼핑이 일요일 정상 영업한다고 매출액이 늘어난다? 그거 늘어나는 매출액보다 줄어드는 매출액이 더 큰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뉴스. 자,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가 대표적으로 대주주들이 헤쳐먹는 홍무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기업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제일, 뭐야, 홍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주가가 만 원인데, 어, 전환사채를 만약 7천원짜리 발행하잖아요. 7천원짜리. 그러면 주가가 7천원 떨어지면 이 전환사채가 의미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꼭 내려준다니까요. 리픽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 5천원으로. 자, 이런 규정을 해야만이 전환사채가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고 개인 투자가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했었죠. 자, 그런 걸 좀 막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요새 선거철이라 그런지 좋은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먹히지 않아서 그래요. 대표적인 좋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연말에 여러분들 양도세 50억을 올린 것도 좋은 뉴스지만 시장이 안 먹혔고요.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 금투세 2천만 원. 요새 뭐 2천만 원 돈입니까? 수익 2천만 원 수익 내면 양도세 다 폐지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공매도 금지했죠. 이 전환사채 이런 것도 맞아요. 다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한테 좋은 거거든, 사실은. 여기 보세요. 10일을 저렴하게 취득한 후, 주식으로 바꿔서 지분을 늘리는, 대주주 지분이죠. 뭐, 이런 걸로도 활용되고, 그 다음에 뭐, 사무 투자가들 뭐, 돈 벌게 해주는 통로도 되고, 옛날 전환사채 때문에 뭐, 삼성이나 이런 쪽도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삼성 SDS 전환사채가. 자, 오늘은 뉴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이 외에도 뉴스 많죠, 사실은. 많은데, 시장에 나와서, 뭐, 그렇게, 에, 너무 뉴스에 매몰되기보다는 자기의 투자 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안 되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아까 뭐 이마트니 롯데쇼핑이니 뉴스 좋게 나온다고 해서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정도는 뉴스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말씀 드리고 주식창으로 가서 이 선물은 오늘도 강세, 오늘도 강세. 자, 오늘도 강세인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올 때까지 왔다. 왜? 외국인이 어제부터 조금 바닥에서 돌아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좀 갖고 버티셔라. 그 말씀 드리고요. 시황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